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없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지 않으셨나요? 무거운 것을 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근육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 해마다 눈에 안 보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근육이 빠지면 낙상과 골절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알려드릴 단백질 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약보다 먼저 음식으로 몸을 튼튼히 지키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단백질 음식입니다.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해마다 조용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온몸의 기능이 함께 떨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낙상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다리 힘이 없으면 작은 턱에도 쉽게 휘청거립니다. 한 번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은 더 빠지고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과 같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충분해야 몸이 근육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오래 가듯 근육이 있어야 몸이 든든합니다. 다행히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과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 음식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단백질 음식이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좋은 단백질이 완벽에 가깝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게다가 달걀은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부드럽게 조리하면 속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씹는 힘이 약하신 분께 특히 반가운 단백질 원이지요. 달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여러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눈에 좋은 성분과 여러 비타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값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삶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삶은 달걀은 간식으로도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욱 편합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로 단백질을 시작하는 것이 특히 좋습니다. 하루의 첫 끼부터 근육 재료를 챙기는 셈이죠.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두 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병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장고에 늘 한 판 정도 두시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반찬이 마땅치 않은 날에도 달걀 하나면 든든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근육 재료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 달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이 적어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살을 찌우지 않으면서 근육 재료만 챙기기에 좋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다만 닭가슴살은 퍽퍽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퍽퍽함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리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삶을 때 오래 끓이지 말고 알맞게 익히면 부드럽습니다. 찜으로 촉촉하게 익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게 찢어 죽이나 국에 넣으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샐러드나 나물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씹기 힘드시면 다져서 완자처럼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만 하면 아주 훌륭한 단백질 반찬이 됩니다. 삶은 닭가슴살을 미리 준비해 두면 간편합니다. 냉장 보관해 두고 며칠 나눠 드시기에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짜지 않게 간을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방 걱정 없이 든든하게 단백질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삶은 국물에 채소를 넣으면 버리는 것 없이 알뜰합니다. 두 번째 음식 닭가슴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고기가 부담스럽거나 물릴 때 두부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주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씹기 힘드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어 속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편한 단백질이 참 소중합니다. 두부에는 콩에서 온 좋은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뼈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값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데운 두부에 간장을 조금 곁들이면 그대로 반찬이 됩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순두부로 국을 끓이면 속이 편안합니다. 고기 요리에 두부를 섞으면 단백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챙기면 더욱 좋습니다. 두부는 물기가 많아 오래 두면 상하기 쉽습니다. 개봉한 두부는 물에 담가 냉장하고 며칠 안에 드세요. 냉장고에 한 모 정도 늘 두시면 요긴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단백질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두부는 부치기 좋고 연두부는 그냥 떠먹기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 두부였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생선, 그 중에서도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생선은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우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관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면서 관절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지요. 나이가 들면 무릎이며 어깨가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생선의 좋은 지방이 반가운 도움이 됩니다. 연어는 살이 부드러워 씹기에 편합니다. 고등어는 값이 저렴하면서 영양이 아주 알찹니다. 드시는 방법은 구이가 가장 흔하고 맛있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이면 밥 한 그릇이 든든합니다. 조림으로 무와 함께 드셔도 부드럽고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눠 드시면 적당합니다. 가시가 걱정되면 순살로 손질된 것을 고르셔도 됩니다. 신선한 것을 그때그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못 드실 때는 손질해 냉동해 두어도 됩니다. 필요할 때 한 토막씩 꺼내 구우면 간편합니다. 이렇게 근육과 관절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름에 튀기기보다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건강합니다. 네 번째 음식, 연어와 고등어였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콩과 렌틸콩입니다. 콩은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을 지켜온 훌륭한 단백질 원입니다. 작은 콩 안에 식물성 단백질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싶을 때 콩으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콩의 또 다른 장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덜어줍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으니 고마운 음식이지요. 렌틸콩은 특히 삶으면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됩니다. 크기가 작아 쉽게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오래가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밥에 섞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흰 쌀밥에 콩을 조금 섞으면 영양이 확 좋아집니다.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어 자연스럽게 드셔도 좋습니다. 삶은 콩을 나물이나 반찬에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렌틸콩은 죽이나 수프로 끓이면 부드럽게 드시기 좋습니다. 다만 콩은 충분히 익혀 드셔야 소화가 편합니다. 덜 익은 콩은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며 속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익숙해지면 매일 한 숟갈씩 밥에 더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미리 삶아 냉동해 두면 필요할 때 조금씩 쓰기 편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 콩과 렌틸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물기를 뺀 진한 요거트입니다. 물기를 뺀 만큼 단백질이 훨씬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같은 한 컵을 드셔도 단백질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지요. 근육 재료를 손쉽게 챙기기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게다가 요거트답게 장에 좋은 유익균도 들어 있습니다. 근육과 장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소화도 편하고 면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부드러워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씹는 힘이 약하신 분께 특히 반가운 단백질 원이죠. 아침 식사가 부담스러운 날 한 컵이면 든든합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를 조금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블루베리 몇 알, 견과 몇 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간식으로 드셔도 살찌는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든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고 단맛은 과일로 맞추세요. 맛이 진하고 꾸덕해 조금만 드셔도 포만감이 좋습니다. 냉장고 앞쪽에 두시면 볼 때마다 손이 갑니다. 이렇게 매일 한 컵씩 단백질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꾸덕해서 그냥 떠먹어도 좋고 무침에 넣어도 됩니다. 냉장고 앞쪽에 두면 볼 때마다 손이 갑니다. 여섯 번째 음식,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뼈를 지키는 칼슘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육과 뼈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으니 반가운 음식이지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럴 때 우유의 칼슘이 든든한 도움이 됩니다. 우유는 마시기만 하면 되니 챙기기도 아주 쉽습니다. 씹을 필요가 없어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이면 좋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옵니다. 다만 우유를 드시면 배가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조금씩 나눠 드시거나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그래도 불편하면 유당을 줄인 우유를 고르시면 됩니다. 우유가 정 맞지 않으면 두유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시리얼이나 죽에 우유를 더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에 넣기보다
그냥 한 잔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냉장고에 늘 한 팩 두고 꾸준히 드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근육과 뼈를 함께 지키시길 바랍니다. 치즈나 요거트로 드셔도 비슷한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찬 우유가 부담되면 살짝 데워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일곱 번째 음식 우유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음식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살코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기 많은 부위가 아니라 살코기라는 점입니다. 살코기에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재료로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살코기에는 철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기운이 없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살코기는 근육과 기운을 함께 채워줍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를 멀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적당한 살코기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다만 씹기 힘들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지요. 그래서 조리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푹 삶거나 오래 익혀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잘게 다져 완자나 죽으로 드시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무나 채소와 함께 끓여 수육이나 국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진 부위는 빼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 매 끼니 조금씩 나누는 것이 낫습니다. 짜거나 자극적인 양념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부드럽게 조리해 드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근육과 기운을 함께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름진 부위는 조리 전에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 소고기와 돼지고기 살코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단백질 음식들을 하루에 어떻게 나눠 드시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끼에 몰아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끼에 고루 나눠 드셔야 근육이 하루 종일 재료를 공급받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 우유로 단백질을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콩밥으로 채우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부드럽게 익힌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를 곁들이세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기와 생선은 푹 익히거나 잘게 다져 씹기 편하게 준비하세요. 콩과 두부는 국이나 찌개에 넣어 자연스럽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단백질 대사에 무리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챙기려 애쓰지 마시고 매 끼니 조금씩만 더 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근육이 조용히 다시 채워집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눈으로 대중하기 쉬워 매 끼니 실천하기 좋습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천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단백질을 드시고 몸을 움직여야 근육이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셋째, 간식으로 삶은 달걀이나 두유를 활용해 보세요. 끼니 사이에도 단백질을 조금씩 더할 수 있습니다. 과자 대신 삶은 달걀 하나면 훨씬 든든합니다. 넷째, 식사를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한 끼만 걸러도 그날 채울 단백질을 놓치게 됩니다.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꼭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나친 다이어트로 근육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살을 뺀다고 굶으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나이 들수록 무게보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해마다 조용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과 골절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첫째,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소화도 잘 됩니다. 둘째,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셋째, 두부는 부드러운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넷째, 연어와 고등어는 단백질과 관절에 좋은 오메가3을 함께 줍니다. 다섯째, 콩과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채웁니다. 여섯째, 그릭 요거트는 진한 단백질과 장 건강을 함께 챙깁니다. 일곱째,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으로 근육과 뼈를 돕습니다. 여덟째, 살코기는 철분과 단백질로 기운을 채워줍니다. 이 단백질은 한 끼에 몰지 말고 세 끼에 고루 나눠 드세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규칙적으로 드시고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 끼니 단백질 한 가지씩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나이인데도 유독 젊어 보이는 분들의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밥상 위 색깔 속에 숨은 세월을 늦추는 이야기입니다. 놓치면 아쉬운 내용이니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